자, 땅을 팔려고 큰 맘 먹고 돈을 들여서 싹 깨끗하게 만들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 비용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요. 오늘은 토지 거래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. 오염된 땅을 팔 때 들인 정화 비용, 과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?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땅 팔려고 꼭 써야 했던 돈이니까 당연히 세금에서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. 근데 이 세법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여다볼게요. 바로 조심 2015-90741 사건인데요. 한 납세자가 실제로 겪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줄 겁니다. 자,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. 이분이 2017년에 땅을 샀는데 몇 달 안 돼서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당신 땅 오염됐으니 정화하세요라는 명령이었죠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2년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. 매수자락, 잔금 치르기 단까지 땅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정화하는 데 들어간 돈이 무려 수억 원.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 큰 돈을 필요경비로 넣어서 신고를 했죠. 이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. 아니, 이 돈 안 썼으면 이 가격에 땅 못 팔았다.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치로 높였으니까 이건 자본적 지출이다.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직접 쓴 돈이니까 양도비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. 이거였죠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진짜 맞는 말 같지 않나요?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세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우리가 그냥 비용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걸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.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른 핵심 키워드,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입니다. 자,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. 세법에서는 비용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. 왼쪽의 자본적 지출은 쉽게 말해 자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. 없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것처럼요.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, 즉 공제를 해줍니다. 반면에 오른쪽 수익적 지출은요, 수리비나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깨진 유리창 갈아 끼우고 낡은 벽에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요. 이건 가치를 높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 회복일 뿐이죠. 그래서 이건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.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은 이 납세자가 쓴 수억 원의 토지 정화 비용을 과연 이 둘 중에 뭘로 봤을까요? 자산 가치를 높인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봤을까요?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은 수리비로 봤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됐습니다.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. 와,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? 심판원의 결정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. 이 비용의 성격을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땅이라는 플러스 값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염이라는 마이너스 상태를 원래의 정상, 0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뿐이다. 즉, 원상회복 비용이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심판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. 첫째, 방금 말씀드린 원상회복 논리. 이건 가치를 더한 게 아니라 망가진 걸 고친 거다. 둘째,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요. 법적 의무라는 점을 콕 집었습니다. 이 정화는 땅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에 따라 소유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었냐. 당신이 땅을 안 팔았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돈은 땅을 팔기 위해 직접적으로 쓴 돈, 즉 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. 자, 이 사례가 그냥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. 이건 부동산, 특히 토지를 거래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예방이 최선입니다.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토양 오염 이력이 있는지,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.
만에 하나 오염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누가 정화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할 건지 매매 계약서에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둬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토지 오염 문제는요, 사실 토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. 자산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가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책임과 의무까지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.